여러분, 만약 가족이 한순간에 등을 돌린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당신이 평생을 책임져온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필요 없다라고 말한다면,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이었고 자신의 말이 곧 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딸 나리의 한마디로 무너졌습니다. 아빠가 정말 가족을 받아들이면 그때 돌아올게요. 그리고 그녀는 떠났습니다. 남겨진 남자 수현, 그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가족이 모두 떠나고 홀로 남겨질 수도 있다는 공포. 그는 일자리를 찾지만 세상은 냉정했습니다. 그를 필요로 하는 곳은 없었고 결국 그가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곳은 아내의 빵집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존심을 버리고 아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는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과거의 독선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진짜 가족을 위해 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1년 후 미국에서 날아온 한 통의 편지. 엄마, 아빠가 정말 변했다고 생각해? 나리는 돌아올까요? 아니면 영원히 등을 돌릴까요? 이 이야기의 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수연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가족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바로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문이 닫히자 집안에는 차갑고 텅 빈 공기가 남아 있었다. 수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벽을 바라보았다. 따뜻한 노란 조명이 벽에 비쳤지만 마음은 싸늘하기만 했다. 바닥에는 나리가 남겨둔 여행 가방이 열려 있었다. 몇 벌의 옷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지만 더 이상 이 집에서 필요 없는 물건처럼 보였다. 그의 목구멍이 막힌 듯 답답했다. 그가 한때 곁에 영원히 있을 거라 믿었던 딸이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아버지가 진짜 가족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 돌아올게요. 그 말을 곱씹을수록 가슴 깊이 칼로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다. 진짜 가족을 받아들이다. 수현은 눈을 감고 소파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다. 나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 마치 끝없이 울려 퍼지는 슬픈 음악처럼. 하지만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다. 차가운 바람이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는 옷깃을 여미며 몸을 웅크렸다. 하지만 아무리 몸을 따뜻하게 해도 마음 한구석의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자신이 가족에게 버림받는 날이 올 거라고. 거실 반대편에서 민재가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14살짜리 소년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더 이상 천진난만한 아이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는 울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다. 다만 침묵할 뿐. 아버지는 그냥 언니를 이렇게 보내버릴 거예요? 소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실망감이 묻어 있었다. 수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만약 아버지가 계속 이렇게 산다면 언젠가 저도 떠나야겠죠? 그 순간 수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이제껏 가족을 하나로 묶는 중심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그 중심이 무너지고 있었다. 만약 아내도 떠난다면. 그는 손을 꽉 쥐었다. 이것이 그가 평생 고집해온 원칙에 대한 대가란 말인가? 하지만 현실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는 빵 굽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다. 지원은 반죽을 하고 있었고 작은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수현은 그녀가 어젯밤에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현은 주저하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나 일자리 찾아볼 거야. 그의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지원은 손에 묻은 밀가루를 털며 남편을 바라보았다. 이제야. 그녀의 반응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수현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럼 다른 선택지가 있기는 해. 짧은 질문이었지만 그에게는 따끔한 현실을 깨닫게 하는 말이었다. 수현은 코트 주머니에 손을 찔러넣고 대답 대신 문을 나섰다. 지원은 그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수현은 일주일 동안 일자리를 찾아 헤맸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한결같은 거절뿐이었다. 죄송하지만 원하시는 경력과 맞지 않습니다. 저희는 좀 더 젊은 직원을 원합니다. 현장 경험이 없으시군요. 그의 자존심이 점점 부서져 갔다. 한때 그는 많은 사람을 지휘하던 관리직이었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늦은 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무심코 지원의 빵집 앞에서 멈춰섰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었다. 손님들로 붐비는 가게, 바쁘게 움직이는 아내와 아들,
행복한 웃음소리,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굴러가고 있었다. 그의 존재가 없더라도 그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아내는 그의 존재를 느끼지 못한 듯 계속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었다. 민재도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하며 일을 돕고 있었다. 그 순간 수현은 깨달았다. 이제 가족에게 그는 없어도 되는 사람이었다. 수현은 빵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가게 안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그 안에서 지원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손님들은 그녀의 빵을 기다리며 환한 얼굴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수현은 주머니 속 손을 꼭 쥐었다. 과거에 그는 지원의 일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다. 집에서 하는 작은 사업일 뿐 대단한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눈앞에 보이는 풍경은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그가 없더라도 가족은 잘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존재가 필요 없다는 현실이 가슴을 옥죄어왔다. 아빠, 거기서 뭐 해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수연은 흠칫 놀랐다. 민재가 가게에서 막 나온 듯 앞치마를 두른 채였다. 그냥. 그냥요? 아빠, 지금 빵집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소년의 목소리에는 조소가 섞여 있었다. 수현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아빠는 예전에는 가족이 다 아빠한테 의지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엄마도 나도 다 알아서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빠는 뭐 하고 있냐고요? 그의 말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다. 이러고 있을 거면 차라리 나리 누나처럼 떠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순간 수현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아들이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가 무슨 말을 더 하려는지 알 것도 같았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한 그는 조용히 거실에 앉았다. 과거에는 이곳에서 나리가 책을 읽고 있거나 민재가 게임을 하며 떠들곤 했다. 지원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면서 밥 먹으라고 말하면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 앉아 웃으며 식사를 했다. 그러나 지금 거실은 텅 비어 있었다. 수현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다. 좋은 직업,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의 위치, 자식들의 존경. 하지만 이제는 가족도 일도 자존심도 모두 잃어버렸다.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민재가 나왔다. 아빠, 계속 이렇게 있을 거예요? 수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나리 누나는 이미 떠났어요. 그런데 아빠는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만약 아빠가 계속 이러고 있으면 소녀는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다. 엄마도 떠날지도 몰라요. 그 말에 수현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지원도 떠날 수도 있다. 한때 그의 곁을 지켰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그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혼자 남게 될지도 모른다. 순간 공포가 몰려왔다. 이대로 가면 정말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대답을 찾지 못한 채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가게에서 재료들을 확인하며 바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뜻밖의 사람이 들어왔다. 나도 일할게. 지원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가게에서 도울게. 한순간 정적이 흘렀다. 지원은 수현을 쳐다보며 피식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에는 냉소가 담겨 있었다. 이제 와서? 나도 할 수 있어. 지원은 팔짱을 끼고 그를 노려보았다. 그럼 왜 이제야? 예전에는 이 일이 하찮다고 했잖아. 빵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런데 이제 와서 도와주겠다고? 수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가 이렇게 나오는 건 당연했다. 그는 지원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 일을 한 번도 제대로 봐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일이 가족을 지탱하고 있었다. 변하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원은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좋아. 하지만 기억해. 나는 절대 봐주는 일 없어. 알아. 수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의 첫 출근이 지옥이 될 거라는 것을. 수현은 앞치마를 두른 채 어색하게 주방 한쪽에 서 있었다. 그가 있는 곳은 한때 자신이 무시하던 공간이었다. 밀가루가 날리고 손에는 반죽이 묻고 뜨거운 오븐이 돌아가는 공간.
이제는 그가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 반죽부터 해. 지원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그는 말없이 밀가루를 덜어 반죽을 시작했다. 하지만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손이 엉망이 되었다. 밀가루를 충분히 뿌리지 않아서 반죽이 손에 들러붙었다. 진득한 덩어리가 손가락 사이에서 늘어났고 그는 당황한 나머지 더 세게 반죽을 쥐었다. 후득 반죽이 터지듯 터져 나가며 앞치마에 묻었다. 가게 직원 중 한 명이 그 모습을 보고 핏이 굳었다. 저기요, 반죽이 아니라 손 마사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옆에서 일하던 또 다른 직원도 킬킬 웃었다. 아무리 초보라도 저 정도면 심한데. 그들의 웃음이 뒤에서 속삭이는 듯 들려왔다. 수현은 굳은 얼굴로 반죽을 계속하려 했지만 손은 점점 더 엉망이 되었다. 그때 지원이 한숨을 쉬며 다가왔다. 손에 밀가루부터 뿌려. 그러면 안 들러붙어. 그녀는 직접 손을 가져가 반죽을 시범 삼아 눌러주었다.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번에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밀가루를 너무 많이 뿌리니 반죽이 부스러졌고 힘을 조절하지 못해 계속 갈라졌다. 결국 지원이 다시 개입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하려고 하고 있어. 하려고만 하는 거랑 제대로 하는 건 달라. 처음부터 다시 해. 그녀는 다시 한숨을 내쉬고 돌아섰다. 직원들은 그를 힐끗거리며 바라보았다. 이전까지 그는 가정에서 가장이었고 회사에서는 상사였다. 그를 향한 시선은 언제나 존경과 순종이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연은 반죽을 어느 정도 따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때마다 새로운 문제가 터졌다. 오븐을 꺼내는 타이밍을 놓쳐 빵이 타버리기도 했고 손님에게 빵을 내놓는 순서를 헷갈려 직원들에게 지적을 받기도 했다. 더구나 그는 오랜 시간 서서 일하는 것조차 익숙하지 않았다. 허리가 쑤시고 팔이 아팠다. 하지만 이 모든 걸 참아야만 했다. 그가 벽에 기대어 잠시 숨을 돌리던 순간 가게 문이 열리며 한 손님이 들어왔다. 수현은 무심코 시선을 돌렸다가 몸이 굳었다. 한때 자신과 함께 일했던 회사 동료였다. 김 부장님. 회사 시절 그를 김 부장이라 부르던 후배였다. 그 남자는 눈을 크게 뜨며 수현을 바라보았다. 진짜 김 부장님 맞죠? 와, 이런 데서 뵐 줄은 몰랐는데요. 수현은 말없이 서 있었다. 설마 여기서 일하고 계신 건 아니죠? 잠깐 돕고 계시는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약간의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수현은 손을 꽉 쥐었다. 한때 자신보다 한참 낮은 직급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를 동정하는 듯한 눈빛으로 보고 있었다. 그 순간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숨기며 조용히 대답했다. 여기서 일해. 그 말을 듣는 순간 후배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떠올랐다. 아, 그러시군요. 힘드시겠어요. 근데 부장님 같은 분이 왜 여기서? 그의 말투에는 숨길 수 없는 연민과 우월감이 섞여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관리직도 부장도 아니었다. 그저 빵집에서 일하는 초보 직원일 뿐이었다. 그때 지원이 다가와 수연을 쳐다보았다. 빵 내오라고 했잖아. 그녀는 별다른 감정 없이 말하고 돌아섰다. 수현은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듯 아무 말 없이 오븐에서 빵을 꺼냈다. 하지만 속에서는 불덩이가 타오르는 듯했다. 후배는 여전히 놀라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수현은 더 이상 후배를 보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할 뿐이었다. 그날 밤 가게가 닫고 난 후 지원은 주방에서 뒷정리를 하고 있었다. 수현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과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일부러 바쁜 척했다. 오늘은 미안했다. 그녀는 손을 멈추고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사과할 거면 제대로 해. 그리고 그녀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다. 내일도 출근할 거야? 수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좋아. 그럼 내일도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해. 그녀의 말에는 여전히 냉정함이 있었지만 어딘가 달랐다. 수현은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이곳에서 인정받으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끝까지 남아 스스로 증명해 보이기로 했다. 세월이 흐르며 수현은 점점 빵집의 일상에 녹아들었다. 처음엔 단순한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밀가루가 손에 묻어도 더 이상 불편해하지 않았다. 오븐에서 나오는 따뜻한 빵 냄새가 익숙해졌다. 손님들이 빵을 받고 미소 짓는 모습을 볼 때면 묘한 뿌듯함마저 느껴졌다. 그는 깨달았다. 이 일은 단순히 빵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일이었다. 반죽 온도가 적당한지 확인했어. 어느 날 지원이 주방에서 묻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더 숙성시키는 게 좋겠어. 반죽이 너무 차가우면 부드러운 식감이 안 나와. 그녀는 예상 밖의 대답에 살짝 놀랐다. 그는 이제 단순히 시키는 대로만 하지 않았다. 스스로 고민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 하고 있었다. 지원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그는 반죽이 잘 안 되면 짜증을 냈을 것이다. 청소하는 걸 귀찮아하고 사람들에게 명령하듯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불평 없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지원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작은 미소를 지었다. 변화는 정말로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었다. 나리는 돌아오지 않았다. 수현은 매일 밤 가게 문을 닫고 혼자 거리를 걸었다. 그는 생각했다. 내가 변했다고 해서 나리가 다시 돌아올까? 정말 충분한 걸까? 하지만 그는 답을 알지 못했다. 1년 후 어느 늦은 밤, 지원은 가게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던 중 우체통에 꽂힌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보낸 사람 김나리. 그녀의 손이 순간 멈췄다. 편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봉투를 열었다. 수현도 그 옆에서 숨을 삼켰다. 편지 속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엄마 생각엔 아빠가 정말 변했을까? 그는 편지를 읽고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다. 심장이 요동쳤다. 어떻게 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마음이 궁금한 듯했다. 내가 변한 걸 나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는 고개를 숙였다. 과연 그는 정말 변했을까? 아니면 단순히 상황에 적응한 것일 뿐일까? 과거에 그는 가족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 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달라졌다. 하지만 그 변화가 딸에게 닿을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수현은 결심한 듯 지원에게 말했다. 내가 나리한테 직접 편지를 쓸게. 지원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비꼬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책상에 앉아 펜을 들었다. 나리야, 오랜만이다. 내가 떠난 이후 많은 생각을 했어. 처음엔 화가 났고 너를 원망하기도 했지. 하지만 이제는 알아. 너는 내가 변하기를 원했어. 이제 나는 정말로 변했다고 생각해. 아니, 적어도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예전에는 가족을 책임지는 게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아니더라. 가족은 함께 살아가는 거더라. 나는 지금도 너를 기다리고 있어. 언젠가 내가 돌아오길 바라면서. 사랑한다, 나리야. 그는 편지를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천천히 우체통에 넣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제 모든 것은 나리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그가 아무리 변했다 해도 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기다릴 수 있었다. 언제까지라도. 여러분이라면 나리의 선택은 수연은 정말 변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족을 잃었다가 다시 되찾는 것은 가능한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